안녕하십니까. 화경환 송대표입니다. 2026년도 1월 22일 목요일 현재 시간 오후 6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매매는 저는 아까 3시경에 이미 마무리가 됐고요. 상담이 좀 길어져서 영상을 좀 늦게 찍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영상을 좀 기다리고 계신데 특히나 제가 오늘 벌써 상담만 3시간가량을 했는데 시장에 대해서 제가 앞선 영상에서 분석해드렸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시고 이제 그에 관한 이제 기법을 도대체 어떻게 잡았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을 때 현재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시장이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궁금증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제가 한 분 한 분 다 상담을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보시라고 영상을 좀 올려놓고 퇴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1.21% 588포인트가 상승한 49,077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앞선 거래일에서 조정을 크게 받았죠. 아마 대부분 이 부분 때문에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 나서 바로 폭락을 했거든요. 바로 급락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근데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날 제가 영상을 찍어서 알려드렸고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것은 매수로만 볼 수 없다, 차익 실현이 나온 것이다 라고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날 바로 터졌죠. 이 거래라는 것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거래량은 물론 흐름을 보다 보면 가짜 거래량이라는 게 좀 있어요. 이제 그거는 좀 딥하게 교육을 해야 저희가 같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짓 거래량이라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보통은 그냥 액면가대로 보셔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거래량 이후에 나타나는 이제 코멘트들인데 지금 시장이 이틀 동안 2번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럽의 그린란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 관세를 때리는 부분 때문에 한번 밀렸죠. 그 다음에 어제 새벽에는 그린란드에 대한 부분을 철회를 하고 그 다음에 유럽에 대해서 관세를 철회한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시장이 반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이맘때 3월달쯤에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그 추이를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때도 임기가 시작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먼저 들고 나온 카드는 바로 관세 정책이었고요. 관세로 글로벌 시장을 뒤흔들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 자체는 굉장히 유연합니다. 굉장히 강경한 보수적인 분이시긴 하지만 매우 유연하신 분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서 그 코멘트를 쉽게 바꾸시는 분이에요. 저분의 성격이죠. 저분의 성향이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교를 하자면 파월 연준 의장은 한번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끝까지 밀고 가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멘트를 던지지만 사실 진보적인 성격도 갖고 있어서 멘트가 중간중간에 쉽게 바뀌는 성질을 갖고 계시죠. 두 분의 명확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파월을 공격하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어제는 사실 참 웃겼습니다. 장 막판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에 대해서 합의틀이 마련되었다라는 멘트를 내던지면서 시장을 회복을 했는데 아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멘트를 던져도 사실 결론이 난 내용은 없다라는 거죠. 본인만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네. 대신 이제 시장이 반응했던 이유는 뭐냐면 유럽 시장이 지금 EU 쪽이 EU 8개국이 강하게 때리면서 미국 국채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트럼프가 한 발 빠르게 발을 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신 이제 자존심을 지켜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린란드에 대해서
하비틀은 내가 만들었어 라고 멘트를 던졌죠. 이제 그 멘트가 결과는 안 보이는, 디테일은 안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반등은 좋은 반등이냐? 좋지 못해요. 왜냐하면 낙폭을 받은 다음에 반락성 반등을 줬는데 거래량이 직전 거래를 못 따라왔잖아요. 확실하게 저점 매수를 못했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던졌다라는 세력이 더 많다는 거죠. 모멘텀으로 단기 반등은 했지만 여전히 매도세가 더 높은 비율이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추이 자체는 썩 예쁘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죠. 기술주가 최근에 다시 한번 돌아서는 특히 AI 로봇에 관련돼서 반응을 하면서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기술주 섹터도 여전히 차익성 압박을 쉽게 털어내지 못하는 그런 기조를 보이고 있고 S&P도 마찬가지의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날 증시는 결과론적으로 상승 마감했지만 질적으로 이게 회복이 됐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정리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 먼저 국내 증시를 보면 사실 제가 오늘 영상을 안 찍으려고 했어요. 상담을 좀 오래 해서 피곤해서 안 찍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역사적인 날이니까 코스피가 오늘 장중에 5,000포인트를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의미 있는 수치는 시장에서 굉장히 기다릴 거예요. 시장에서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오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상승 마감을 했죠. 결과적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42포인트 0.87%로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장이 어땠어요? 5,000포인트를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5,000포인트를 못 지켰죠. 5,000포인트를 못 지켰습니다. 5,000포인트를 못 지키고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결과론적으로 지금 국면에서 놓고 볼 때 시장 상황에서 차익성 매물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 그러냐? 일단 현행 정부에서 당선 이전에부터 외쳤던 5,000포인트를 받기 때문에 심리적인 목표가를 왔다라는 것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목표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도달을 한 거고 전일, 전전일 같은 경우도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고 올라왔던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목표치가 얼마 남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달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줬던 것이죠. 일단 1차적인 국내 증시는 목표치에 도달했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증시 역시 데이터는 안 좋아요. 오늘 외국인들 9천억 팔았고 기관들도 3천억 팔았고 종목들만 좋은 상태. 문제는 불나방들이 너무 많죠. 불나방 증시라 제가 진짜 주식을 상당히 오랫동안 했지만 현대차가 14%, 16%씩 근 이틀, 3일 사이에 뛰어오르는 거를 참 보기가 쉬운 종목이 아닌데, 정말 오랜만에 봤습니다. 가격이 신고가라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만큼 지금 다 달려붙었어요. 거래량을 보시면 전형적으로 단기 테마 종목들에 따라붙는 형태의 거래량들이 붙기 시작했죠. 개미들이 따라붙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못해도 아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하루에 500명에서 1000명은 될 거예요. 제 방송을 보시는 한이 있더라도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최소 500명은 되겠죠.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본인들이 스스로 인지를 하실 건데 대부분 어떤 점을 느끼시냐면 시장은 좋은데 나 수익이 안 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주도주를 안 잡고 있잖아요. 근데 주도주를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거를 어떻게 들고 있어요? 전 솔직히 말하면 전 현대차 못 들고 있어요. 저보고 현대차 들고 있으라고 하면 전 못 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매한가지, 하이닉스도 매한가지. 들고 있을 생각이 별진 없어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저도 개미니까 개미의 생각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안 간 종목군들을 찾기 바쁠 거죠. 개인 투자들은. 근데 이제 그런 종목군들은 안 가요. 또 문제는 안 갑니다. 그런 종목군들 신고가를 못 가고 밑에서 겨버리죠. 주도주가 어디 있어요? 안 가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지금 시장이 과열 현상이 높기 때문에 개인들, 기관들이 단기적으로 따라붙는 성질이 너무 강한 성격이기 때문에 아주 이상적이라 보긴 어려워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치는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최근에 영상 안 올리면 제가 수익이 안 났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상담할 때마다 오늘은 수익 나셨어요? 물어보는데, 네, 오늘도 났고요. 이번 달 내내 났습니다. 네, 이번 달 내내 났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수익이 났고요. 오늘도 수익이 났습니다. 제가 영상을 못 찍는 거는 늦게 끝나서 그러거나 제가 피곤해서 못 찍는 거지, 제가 손실 났을 때, 수익만 났을 때 영상을 찍는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네, 늘 수익이 잘 내고 있습니다. 이번 달도 이미 목표 달성은 추가 달성했고, 뭐 남은 기간 동안 잘하면 거의 한 1,800만 원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긴 합니다만, 뭐 그건 해봐야겠죠. 여하튼 제가 지금 매매를 굉장히 빠르게 쳐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매매 자체를 지금 길게 안 보려고 그래요. 왜 길게 안 보려고 하냐면, 장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이 시장이 지금 가열 현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그 영화 보면은 뭐 부산행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 부산행 같이 검색해 볼까요? 뭐 영화 부산행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그 좀비 영화잖아요. 좀비 영화. 그런 좀비 영화 이런 거 보면은 좀비들이 막 이렇게 뛰어오잖아, 여러분. 그쵸? 막 이렇게 뛰어오죠. 사실 이게 지금 내 심정이 이런 공유 심정이야, 여러분. 내 심정이 이런 심정이야. 네. 지금 일반적인 투자들의 모습이 이래요. 일반적인 투자들의 심리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안 잡으면 안 되겠다는 심리가 너무 강하시기 때문에 달려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장이 이렇든 저렇든 제 평균 수익률은 거의 비슷합니다. 늘 유지하려고 하죠. 시장 흐름에 너무 편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봐야 흥분할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흥분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아까 전에도 오늘 왜 좀 끊었냐면, 어제 제가 다소 매매가 길었거든요. 어제 몇 시에 끝났냐? 어제 6시, 7시에 끝났는데 6시 58분에 끝났거든요. 깨질랑 말랑 테스트를 하다가 제가 좀 길게 먹으려고 뻗댕기다가 결국 못 깨서 던지고 나니까 좀 밀리더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계속 깨질랑 말랑 폼을 잡길래 그냥 하단 잡아놓고 정리하고 놀고 있었어요. 물론 상담하고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국내장을 비유해서 보시면 돼요. 국내장 같은 경우를 보면, 최근 장을 보면 조정을 받아도 장중 조정을 버텨내고 말아 올려버리죠. 이런 식으로. 이 성질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럽니까? 그거는. 왜 말아 올리는 게 강합니까? 좌측의 유동성이 강하기 때문이죠. 이 유동성이 보통 유동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함부로 시장이 약하다라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대비를 할 뿐이지 시장이 함부로 약하다는 말을 안 하는 게, 여기서도 추세가 세기 때문에 5일선이 깨졌으니까 급락이 하라고 외치지 않아요. 저는 짧게 먹고 빠져나왔을 뿐이죠. 왜냐? 지금 이 좌측에서 오는 힘이 하루 이틀에 소멸될 힘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빠르게 쳐내서 그냥 빠르게 먹고 마무리를 하려고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략과 전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흥분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퇴근할 때 차로 운전해서 가는 날도 있고, 뭐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갈 때도 있습니다만, 요즘 지하철을 일부러 탑니다. 요즘 의도적으로 지하철을 많이 타거든요. 왜 지하철을 타보냐면, 그냥 개인 투자들이 어떠신가 보면 지하철에서 눈이 도셔가지고 지하철에서 다 핸드폰에서 슬쩍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다 주식하고 계세요. 이 정도면 이게 심각한 상태에 들어왔다는 거죠. 이런 정도면 심각한 상태가 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흥분되어 있다. 이런 흥분함이 과연 어떠한 결과를 줄 거냐. 어떤 상황을 줄 거냐. 지금 증권사 객장이 엄청 바쁘대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달려드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는 분들이야 좀 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데미지를 받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선수들은 살아남을 거고 선수들은 이번 기회에 수익을 잘 내겠지만 선수가 아니신 분들은 이번 장에 데미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벌기는커녕 벌었던 잠깐 벌고 까먹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중하셔야 돼요. 네, 진중. 그럼 여러분도 수익이 날 수 있다.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이 맞다는 생각 들지 않고 사실 요즘 장의 기조를 봤을 때 뭐 저는 사실 매달 수익이 비슷하니까 제가 매달 내는 수익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가 내는 수익을 보면 지난달이나 이번 달 비슷해요. 지난 12월 달, 뭐 11월 달 비등비등합니다. 그러니까 장이 좋다고 해서 오버하지 않아요. 장이 좋다고 해서 오버를 하는 순간, 그러니까 흥분을 하는 순간 꼬꾸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리듬대로 하다 보면 더 좋은 기회가 생길 뿐인 거지. 여기에서 장이 갑자기 돌아섰다, 장이 너무 강하다 해서 거기에 너무 흥분해서 접근하는 것은 좋지 못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코스피가 5천을 찍은 이후에 흐름 변화를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점을 한번 잘 고려하셔서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기술주들 섹터에서 다시 AI 섹터에서 AI 로봇 쪽으로 좀 흐름이 좀 넘어가고 있는 추이인데 지금 반도체 가격의 추이가 아직까지 좀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반도체 추이가 안 잡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 문제가 언제 도드라지게 되냐면 결국은 이제 물건이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무슨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냐면 구매를 주저하시는 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구매를 주저하는 순간. 그러면 이제 구매를 주저한다라는 얘기를 거꾸로 해석을 해보면 결국 이제 판매 부진이 되고 실적 부진이 되는 거거든요. 살 사람 산다라는 계산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살 사람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엔비디아에 대해서 공급을 다 받았고요. 그쵸? 이미 공급을 다 받았고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서 봤을 때 사실 지금 가격적으로 제가 영상을 매번 찍어드리지만 정말 기가 차서 놀랄 자빠질 정도의 가격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거 안 사보셔서 그런데 그냥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셔도 노트북 가격을 검색을 하셔도 100만원이 올랐어요. 지금 보면 뭐 매일 요즘 뉴스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뭐 진작 살 걸 노트북. 근데 이걸 얘네들이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반도체가 너무 올랐거든요. 그걸 무시를 못한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부진이 오게 되고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됩니다. 그럼 이제 반도체 가격 조정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 시기를 언제인 줄 알 수가 없죠. 이제 그게 여러 가지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물론 이제 계속해서 AI 쪽 산업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높아질 것은 사실이나 문제는 그에 따른 실질적인 소비력.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 기업이 사는 게 크지, 뭐 일개 개인 소매가 뭐 크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자본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게 개인이에요. 개인들 자금을 무시하시면 안 되고, 소매가 없으면 기업이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대기업에서 내려주는 거라고 할지라도, 소매력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경기라도 좋아서 저런 100만원 뛴 걸 팍팍 살 수 있는 경기도 아니죠.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도 인플레 때문에 난리였지 않습니까? 작년 내내. 그런 부분들을 고려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봐야 될 때다. 전 뭐 여러 가지 뭐 시장 좋은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뭐 저도 이 영상을 출근할 때와 이것저것 많이 봅니다만 흥분해가지고 방방 뛰는 내용들밖에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진정하실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저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수익을 못 내고 있거나 시장에 전혀 참여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제 의견을 제 스스로 굳이 발언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수익으로 다 증명이 매일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을 전달해드렸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래량을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 거래량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유는 뭐냐? 결국은 어떻다? 지금은 아직 완전하게 저점을 회복한 거래량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부진하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린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날씨가 너무 춥네요. 이제 시장이 너무 뜨거우니까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연결되고 있는데 여기선 우리가 좀 냉정하게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서 시장 대비를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가급적이면 내일 영상 금요일인데 내일까지 영상을 좀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생왕 송 대표였습니다.